안녕하십니까. 대학정보공시센터 임은지입니다. 지금부터 대학정보공시 주요 오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2020년 대학정보공시 지침 3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대학정보공시 주요 오류 사례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정보공시 항목 중 오류가 빈번한 항목을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현장 점검과 정정에서 주로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먼저 학생 현황과 교원 현황, 다음으로 등록금 현황과 장학금 수혜 현황, 세 번째, 학생 규모별 강좌 수와 교원 강의 담당 비율, 마지막으로 강사 강의료 및 수시 항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 현황 및 교원 현황 항목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입니다. 학생 현황과 관련된 항목은 사다 신입생 충원 현황과 사라 학생 충원 현황입니다. 해당 항목들은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전 학제가 공시됩니다. 그중 사다 신입생 충원 현황의 대학과 전문대학에서 볼 수 있는 오류입니다. 먼저 모집 인원 및 지원자 수 누락입니다. 특히 정원 외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 수를 일부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학 후 조사 기준일 이후 자퇴한 신입생 누락입니다. 이 항목의 조사 기준일은 해당 연도 4월 1일이므로 4월 1일 이후 자퇴한 학생은 입력 대상이기에 통계자료 입력 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입학정원에 2월 승인 인원을 포함하여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입학정원은 학칙에 정해진 대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로부터 미충원 인원에 대해 2월 승인 인원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입학 정원의 포함 대상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학생 모집 정지 인원을 입학 정원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오류 대상입니다. 다음은 사다 신입생 충원 현황의 대학원과 대학원 대학에서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대학원의 경우 전년도 9월 지원자와 입학자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대학원은 전년도 9월, 즉 후기 지원자와 입학자가 포함된 값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자 및 입학자의 성별 구분 오류도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외국인 성별 입력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학원 학생 정원 입력 시 계열별 학생 정원 산출 오류 사례입니다. 이는 총 정원으로 모집하는 대학원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대학원이 총 정원으로 모집하는 경우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계열별로 재학생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학생 정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총정원 제이며 여러 계열의 전공이 있지만 학생 정원을 임의로 입력하여 간혹 오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지침서상의 학생 정원 산출 공식에 따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원 현황입니다. 관련 항목은 6가1 전체 교원 대비 전임 교원 현황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2019년 공시부터 강사법 개정에 따라 강사 컬럼이 추가되어 공시되고 있습니다. 교원 현황 항목에서 주로 발생하는 오류로는 전임 교원 또는 비전임 교원의 소속학과 오류입니다.
대학 내 교원의 소속 변동에 따라 소속 학과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 기준일 기준, 직급 변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본 항목의 조사 기준일은 해당 연도 4월 1일이며 4월 1일 기준 승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반영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겸임교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대학에서 겸임교원으로 입력하는 오류 사례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채용하거나 강의할 교과목과의 관련 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타교원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학에서 원 소속기관의 겸직 동의서만 보고 겸임교원으로 입력하였지만 조사 기준일인 4월 1일 이전 폐업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겸임교원 채용에 관한 서류를 임용시부터 체크하시어 본직기관이 실제 영위 중인지 확인하시면 오류를 방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초빙교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대학에서 초빙교원으로 입력하는 오류 사례입니다.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채용하거나 건강보험 납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모두 기타교원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간혹 규모가 큰 대학의 대학원의 경우 납입 증명 없이 초빙교원으로 분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등록금 현황 및 장학금 현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입니다. 등록금 현황과 관련된 항목은 8차 등록금 현황입니다. 해당 항목들은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전 학제가 공시 대상입니다. 특히 2020년 공시부터 1,000원 단위에서 원 단위로 입력 단위가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8차 1. 등록금 현황의 대학과 전문대학의 사례입니다. 학기별 및 학과별 입학금, 수업료를 누락하는 사례입니다. 특히 계약학과,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이 설치된 대학의 경우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등록금 심의위원회 회의에 따라 책정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입력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록금 현황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에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대학원의 입학정원 입력 지침은 홀수 학기 입력입니다. 즉, 135학기에만 입력되어야 하나 전체 학기에 모두 입력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총정원제를 운영하는 대학원의 입학정원 안분 오류 사례입니다. 총정원제의 경우 임의로 정원값을 입력하면 안되며 전년도 학과별 재학생 수를 비율로 배정하여 입학정원을 산출하여 홀수 학기에 연간 정원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존재하는 학과에 현재에 맞지 않게 입력되는 사례입니다. 석박사 통합과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 통합하여 입력해서는 안되며 과정의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학과의 편제가 5학기 또는 6학기임에도 4학기까지만 입력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수업료의 경우에는 편제에 해당하는 모든 학기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장학금 현황과 관련된 항목은 12다 장학금 수혜 현황입니다. 이 항목 역시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전 학제가 공시됩니다. 먼저 교내 장학금 성격별 구분 오류입니다. 장학금 구분은
명목을 기준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의 명목과 관계없는 곳에 입력된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장학수의 명목과 관계없이 경제사정곤란자가 받은 장학금을 모두 저소득층 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국가보훈장학금 중 교내 대응 자금을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보훈장학금의 경우 본인이 받았을 경우와 보훈 자녀가 받았을 경우, 그리고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교내 대응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다음은 교회 장학금의 지급처, 즉 재원 출처의 구분 오류입니다. 교회 장학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설 및 기타로 구분됩니다. 그 재원이 복수의 재원일 경우 재원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하지만 재원별 비율이 불명확할 경우 국고가 포함되어 있다면 국가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지급기관의 성격에 따라 교육청 및 시군구의 경우 지자체로 구분하며 그 외의 경우 사설 및 기타로 구분합니다. 다음은 반환 처리된 장학금을 포함하여 입력한 사례입니다. 학생의 자퇴 등의 학적 변동에 따른 반환금은 장학금에 포함되어 입력되나 장학금의 기준 미달 확인 및 담당자 착오 지급 등에 대한 장학금 환수금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장학금 누락 및 초과 입력입니다. 특히 장학금 초과 입력은 중복 입력으로 간혹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정부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국고에서 지급된 장학금을 교내 장학금으로 입력한 경우입니다. 정부의 각종 사업을 통해 조달된 외부 재원은 모두 교외 장학금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전형 장학금 입력 시 교내 장학금에서는 제외하는 경우입니다. 외국인 전형을 통해 입학한 교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액은 장표의 우측 C컬럼에 입력되지만 교내 장학금에도 입력될 수 있으므로 통계조사 시스템에 입력 시 각각 입력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외 교직원에게 지급한 장학금을 교내 교직원 장학금으로 입력한 사례입니다. 대학에서 교직원 또는 그 가족을 위하여 지급하는 장학금인 교직원 장학금은 자매재단, 동일법인 및 타 대학의 교직원은 대학 내 교직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교직원 장학금의 입력 대상은 아닙니다. 세 번째, 교원 강의 담당 현황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입니다. 규모별 강좌수와 관련된 항목은 12-1 학생 규모별 강좌수입니다. 해당 항목은 대학, 전문대학이 공시 대상입니다. 먼저 교원의 인솔이 없는 학생의 외부 인턴십을 강좌로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담당 교원이 없거나 교원의 인솔 및 관리가 없이 진행되고 전체 수업이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강좌는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다학기제를 운영하나 입력이 누락되는 사례입니다. 연간 3학기 이상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월 공시 이후 학기 확정 시기에 별도 요청하셔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요청하시는 방법은 지침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반으로 진행되는 과목을 하나의 강좌로 보고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분반의 경우 각각의 강좌로 보고 입력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의 과목에 합반과 분반이 혼합되어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규모의 구분은 분반의 수강 인원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규 학위 과정생이 아닌 외국인 교환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입력한 경우입니다. 정규 학위 과정생과 함께 수업이 진행된다면 포함 대상이 맞지만 교환학생 및 시강제 학생 등 정규 학위가 아닌 과정생만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패스 또는 페일 과목을 모두 입력에서 제외하는 경우입니다. 패스, 페일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는 과목이라면 입력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학점이 없거나 패스, 페일 과목이라도 입력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의 담당 비율에서 발생하는 오류 사례입니다. 강의 담당 비율과 관련된 항목은 12-2 교원 강의 담당 비율입니다. 해당 항목은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전 학제가 공시됩니다. 먼저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소속된 전임교원을 전임교원 강의 담당 학점에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학생 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및 어학원에 소속된 전임교원은 본 항목의 전임교원의 입력 대상은 아니므로 기타 교원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의를 개설한 학과가 없어 입력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학과에서 개설하지 않고 교양학부 및 교직학부에서 개설한 경우에도 입력 대상입니다. 이 경우 장표 안에 기타 소속학과 없음 부분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의 팀티칭 강의를 교원별 강의 담당 시간당 학점으로 산출하지 않고 전임교원 또는 비전임교원 학점으로 일괄 입력한 사례입니다. 팀티칭은 하나의 강좌에 해당하는 학점을 각 교원의 강의 시간 비율로 나누어 산출한 후 각각 입력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강사가 실제로 강의를 진행했지만 강의료를 외부에서 지급하여 학교에서 강의 실수로 인정하지 않아 제외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교원이 실제 강의를 했다면 포함하여 입력하셔야 하며 강의료 지급처와 강의 실수 인정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강사 강의료 및 수시 항목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입니다. 강사 강의료와 관련된 항목은 14차 강사 강의료입니다. 해당 항목은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전 학제가 공시됩니다. 특히 2020년 공시부터는 강사와 시간 강사의 강의료 모두를 공시합니다. 먼저 지급 인원수에 강사의 실제 인원수를 입력하는 사례입니다. 대학에서 지급 인원수가 실제 강사 인원과 일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력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별로 여러 개의 강의를 담당하여 시간당 지급 단가가 2개 이상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 인원수와 임용된 강사 수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간당 지급 기준 단가 오입력 사례입니다. 이는 대규모 강좌, 영어 강좌, 실험 실습실 강좌 등에 따른 연구 보조비, 외국어 강의에 따른 수당, 추가 금액 또는 감면 금액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추가 또는 감면 금액이 발생한다면 시간당 지급 기준 단가를
재산정하여 입력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내가 아닌 외부에서 강사료가 지급되는 강사 강의료를 포함하여 입력하는 사례입니다. 본 항목은 학교회계, 가령 대학회계, 교비회계, 산단회계 등에서 지급되는 강의료만 입력하므로 외부에서 지급된 강의료는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팀티칭으로 인하여 5월부터 강의를 시작할 강사를 입력한 경우입니다. 본 항목은 4월에 강의한 강사를 기준하므로 5월부터 강의를 시작할 강사는 입력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대학 내 강사와 시간 강사 중 시간 강사만을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19년 8월 강사법 개정에 따라 이후에 임용된 강사는 강사 구분에서 강사로 선택하여 단가를 입력해야 하며 강사법 개정 이전에 시간 강사를 채용하여 아직 대학 내 시간 강사가 남아있는 경우 강사 구분에서 시간 강사로 구분하여 단가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대학의 강사 또는 시간 강사 중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한쪽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시 항목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사례입니다. 먼저 학칙, 시행세칙, 연구윤리 규정 등의 최종본을 누락하는 사례입니다. 해당 항목은 1가 학교 규칙 및 그 밖의 학교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이며 특히 대학원에서 학칙 등을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공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부터 학칙, 시행세칙, 연구윤리 규정으로 공시 범위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전형, 대학원 수시 모집 요강을 누락하는 사례입니다. 해당 항목은 3가 1 신입생 모집 요강 및 3가 2 편입생 모집 요강입니다. 수시와 정시 모집 요강 누락은 잘 발생하지 않지만 외국인 전형, 계약학과 등의 모집 요강 누락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사항을 누락하는 사례입니다. 해당 항목은 10카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입니다. 교육부로부터 감사 처분을 받았지만 공시를 누락하는 경우와 조치 중이지만 후속 처리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올해는 재심의 중을 포함한 미이행 건만 감사 처분 이행 연도까지 공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임기가 만료된 임원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공시하는 사례입니다. 해당 항목은 14다 법인의 임원 현황입니다. 대학에서 이사 또는 감사의 임원이 변경되면 변동일 기준 30일 이내에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변동일은 임원의 임기 개시일 및 임기 만료 2일입니다. 다음으로 대학 자체 평가 결과를 미공시하는 사례입니다. 해당 항목은 14.1 대학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의 자체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2019년 지침으로는 자체 평가가 차년도 완성될 경우 대상 연도와 차년도 모두 공시했지만 2020년 지침부터는 차년도만 공시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평가 인증 현황, 인증 유효기한 미변경 사례입니다. 해당 항목은 14.2 대학별 평가 인증 현황입니다. 대학에서 인증받은 분야의 유효기간이 갱신되는 경우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 본 항목은 지침이 변경되어 당해 연도의 인증이 종료될 경우
당해 연도까지는 해당 인증 기한을 삭제하지 않고 공시하며 차년도 공시가 시작되는 시점에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대학정보공시 주요 오류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